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금 전에 출범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우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연문과 당원의 소망을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착용하시는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선대위 공식 명칭이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인데요. 오늘 이 과정에 박수현 의원님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둔 건가요? 예, 방금 그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바로 방송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문제는 국민 분열과 민주주의의 붕괴,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선대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선대위에 이제 참여한 여러 가지 몇몇 인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세레머니를 하면서 경청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선대위 이름이면서 실제 그 방법으로 저희가 경청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후보에게도 경청 노트를 꼬박 채워오라. 그래가지고 노트도 선물하는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지금 실무급 본부장들을 제외하고 여의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경청은 어디 가서 하는 국민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청과 골목입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도 이 YTN 방송을 못 나오고 골목 안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출연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의도에 오지 말고 골목에 가라. 경청 노트를 들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다 퍼져 있어라.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통합은 시대 정신이니까 저는 통합을 키워드로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저기 나옵니다마는 우리 YTN 통해서 보면은 너무 메모드예요. 저분들이 전부 선대위원장입니다. 예. 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7명이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선대위원장급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30명이 되는데 예. 저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보면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해야 되냐 하면 보수 진보를 통합해야 되죠. 노사를 통합해야 되죠. 그리고 세대 간 통합을 해야 되죠. 지역 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저 기업 대표는 없고 노동자 대표는 한국노총 김동연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야 보이질 않아요. 저기에 통합에 보이질 않고, 그리고 보수 쪽 인사를 담았다가 하는데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또 우리 당에서 오래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두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윤여준 장관님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86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해서 그분에 대한 내 개인평은 하질 않을게요. 예. 하는데 사실은 저 2012년도부터는 보수 쪽보다도 진보 쪽에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떨어질 때입니다. 예. 또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그 안철수 후보도 실패했죠. 근데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시고 갔으니까 좀 포장용으로만 하시지 말고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건오월 2임기 두 분은 이미 17년 전에 국회 떠난 분들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 정당을 통해서 뭘 제기를 모색하려다가 다 실패된 분인데 이분들 모셔간 게 보수하고 통합했다? 저는 건오월 2임기 모셔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그 가족들은 따라갈까? 이런 면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면 저런 모습은 좀 바꿔야 된다. 예. 이래 되면 이제 짝퉁 대한민국 선대위가 된다. 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통합을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는 건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다. 예. 그리고 그 당의 최고위원은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네. 아니 상대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의 공범이라고 그리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통합이 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란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가자. 내란 문제는 이젠 과거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당을 포용하고 감쌀 줄 아는 예. 것부터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논하려면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아유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도 내란 정당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내란 정당의 쉽게 얘기하면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의 스스로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진심으로 필요해서 스스로 끊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뽑으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대결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리되지 않은 역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기인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렇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역사를 정리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권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부터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부터 스스로 반성과 사과 정리가 진심으로 되는 것이 먼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대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귀 기울만 하고 바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가 저희 민주당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받고 우려를 덜 할 거예요. 덜 할 건데 지금 사실은 자꾸 우리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란 비상계엄을 했던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종범들, 공범들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런데 왜 내란이 안 끝났다고 뭐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고립시키고 몰아가기 위한 우리 당이 그 비상계엄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 심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나오자마자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 바로 승복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엄청난 갈등으로 갈 거라고 우려했던 것들이 그렇게 갈등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네. 자꾸 내란이라고 모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네. 상대당을 좀 더 존중해 달라는 알겠습니다. 요청이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그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 갖고 토론할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주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서로 이런 말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보시기에 과연 서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선대위 이름을 보면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알겠는데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도 있어요. 어떤 뜻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당선 그 수락 연설에 보면 거기에 그 세 가지 단어가 없다라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가 예. 그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타도,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이라는 예. 말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적어도 한 문단쯤은 정말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이 어떤 그림자를 타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꾸 민주당 욕만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라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고 네. 대신에 거기에 통합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희망을 채워가는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우선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좁은 의미의 그런 경제의 용어에서 시작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경제에서부터 인간의 이 삶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로 지금 확대돼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어떤 이름들이 상징적으로 붙여진 것이죠. 예. 예, 꿈사니즘, 편사니즘의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3심 선고 날짜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TV 생중계까지 허용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정치권 반응 듣고 대담 이어가죠. 대법원 선고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만약에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다른 재판에 있었던 상황에서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법원 선고가 일어나는 건데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후보의 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극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도 대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짤막하게 추가적인 반응을 안 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아니 법에 있는 것들을 판사들이 안 지킨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633 해서 1개월 만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은 한번 작심하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된 배경에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걸 여기서 대법원에 대해서 선고를 안 하고 대선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또 법의 이 논란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또 자기 희망사항을 가지고 압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지지층들이나 또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 기대를 버렸으면 좋겠다. 예. 어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결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고에서 기각해서 완전히 무죄를 확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판하는 거죠. 파기 자판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건데, 사기 자판에서 유죄를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피선고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고 기각해서 완전히 무죄로 주든지, 그 다음에 파기환송 유죄 취재.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법 리스크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만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다시 1심 법원으로 가서 그렇죠. 또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6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오전부터 검찰이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짚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했지만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나면 되는 거였는데요. 5월 1일이라면 사실 한 달 넘게 빨리 선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복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다만 이재명 후보도 법정을 나오면서 법대로 하겠죠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했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입장도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의 아까 들었던 논평대로 그렇게 하실 거라 믿는다. 그 정도 입장만 저희가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예측을 좀 더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밤에 마지막 토론이 진행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토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 지는 몇 년 됐잖아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문제,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관세 전쟁 문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님의 과거 이제 전과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히 그랬다는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예상대로 반탄, 찬탄을 대표하는 두 주자가 오늘 겨루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토론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4인 토론까지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급의 격에 맞는 토론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우리 지지층들이나 당원들도 이거 너무 아쉽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통령 선거는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선거입니다. 그럼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다 우리 후보들마다 많은 경력과 국가 경영 능력을 다 공부하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뭐 그 탄핵 찬반 책임론 여기에 과거에 매여서 후보다운 후보로서의 그걸 비전을 못 보여줬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 산업과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헌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또 대미 통상 외교와 또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의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아무래도 탄핵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좀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쟁점은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쟁점이 되겠죠. 그런 쟁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재미있고 품격 있게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멋있고 품격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김문수 캠프 측에서도 이제 탄핵 책임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도 과거에 김문수 후보의 전과에 대해 얘기한 걸 후회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과 문제야 뭐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다만 탄핵 찬반 여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그만두자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두 후보의 개인적 운명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도 결정하게 될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불법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고 그 의견에 따라서 탄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이 탄핵을 가지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1분 안에 딱 그 탄핵 찬반은 탄핵해야 한다, 잘 됐다라고 이렇게 1분 안에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오늘 토론이 품격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품격 있게 진행하되 SNS에서는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때 아닌 턱걸이 대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턱걸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체력을 과시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하고 그러면 턱걸이 시합을 한번 해보자. 후보 전부 나와서 턱걸이 많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어디 가나 저는 턱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놓고 운동하는 편이에요. 턱걸이 같은 거는 자주 하죠. 턱걸이 많이 합니다. 저는 한 30개 할걸요? 어렵지 않게. 네. 김문수 후보가 1951년생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1973년생. 결국 경선 후보 중에서 최고령과 최저령이 경쟁하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죠. 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 턱걸이 하나도 한 번도 못 해요. 아, 그러세요? 턱걸이 한 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 꾸준히 젊어서부터 계속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못 합니다. 저렇게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24평짜리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는 그냥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사실은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 분의 이 토론은 신구, 경륜과 그리고 폐기 이런 아주 볼만한 대결 구도가 될 거고, 또 두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이게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951년생의 경륜과 1973년생의 패기를 기대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뭐 턱걸이 논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요. 뭐 키높이 구두에서 한덕수까지로 일관됐던 지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비하면
차라리 턱걸이 대결이 훨씬 더 깨끗하고 신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그런 대선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저런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 꼭 뭐 어떤 이념이나 가치 이런 걸 놓고 정책을 놓고 뭐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 권영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교하는 양을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도 흉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니 턱걸이 얘기가 나와서 턱걸이는 이제 김문수 후보 전매 특기라서 내가 조금 길게 했는데 한동훈 후보 얘기도 길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턱걸이 경쟁까지 하고 있는 최후의 2인이 추려졌지만 누가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입에서 단일화 경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선을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은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 후보가 된 사람이 또 한덕수 총리하고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면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자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단일화 얘기를 미리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경선에 힘을 빼는 겁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후보 결정전을 예선으로 만드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우리 당의 지금 당원도 아니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협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기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미리 이런 방식이 좋다 저런 방식이 좋다고 백과쟁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선이 진행 중인 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먼저 이런 방식을 짜놓고 이 방식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 지도부가 더 큰 집을 언급하면서 단일화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층들의 생각을 좀 대변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말 강하거든요. 우리 후보 누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큰 차이로 지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후보들 중에 우리가 자력 갱생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에 반대하고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과 국민들을 모아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경선을 통해서 내가 더 경쟁력 있어서 내가 나가면 이기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하는 건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사실은 패배주의라기보다도 그 어차피 지금 국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저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럼 경선 전략인데 과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단일화와 그리고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이에요. 우선은 우리 경선부터 잘 치러놓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선 전략으로 누가 더 좋을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지층들과 당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누구로 가면은 빅텐트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할지, 아니면 자력으로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지, 이 선택지가 아마 이 파이널 라운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은 매우 적극적이었거든요. 한덕수든 김덕수든 을지문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이슈를 선점했는데 오늘 김재원 의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죠. 인터뷰를 들어보면 조금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랑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이제 지금까지 다자구도에서 최종 2인 구도로 오기까지 굉장히 당심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오다가 그 입장도 서서히 흐려지지 않습니까? 예. 이 한덕수 영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구도일 때 당원들의 선명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죠. 홍준표 후보가 왜 탈락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덕수 대행의 영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그 단계는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최종 2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 정치권에서는 꾀돌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별로 꾀스럽지도 않던데. 그런가요? 네, 어쨌든 예. 그런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나름대로 각 캠프의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럼 그동안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한덕수 대행 나오면 후보를 양보해도 좋다 이런 마인드였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런 건가요? 양쪽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한덕수 만약에 국무총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랑 단일화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를 꽃감아 태워주려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의 후보도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후보가 정해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을 나오고 나면은 양쪽의 단일화를 위한 수싸움이 그것도 또 재미있게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쉬운 과정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긴장도 있을 거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여곡절과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예. 그 단일화 과정 또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이목이 한덕수 대행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 오늘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영상 보시죠. 네, 오늘 만난 사람은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대행은 한국은 미국 두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펠란 장관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일정이 대행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까요? 내일 오후에 사퇴하고 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5월 3일부터 대선 캠프를 정식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쓰던 여의도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대행 행보에 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두 국민의힘 후보보다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지금 한 대행을 한덕수를 지금 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요새 조사해봐야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당원들한테서만 그럴 뿐이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에 지금 나온 두 후보보다도 저는 경쟁력이 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뭘 이게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메시아가 오는 걸로. 메시아는 뭐 개뿔이 메시아. 네, 한덕수 대행 오늘 오전에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났습니다. 원래 뭐 오늘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다가 이 일정 때문에 미룬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미래를 뭐 결정지을 수 있는 국익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미국 어떤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쉬운 일정이 아니잖아요.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아마 오늘 이 일정을 하면 아마 1%는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커다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놓고 나올 리는 없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미 한덕수 대행은 사실 지금 예상한 대로 사퇴를 하고 나와서 무소속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최종 결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은 10일 안에 이제 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 밖에 나와서 일주일 뛰고 그 많은 기간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게 되거든요. 예. 이미 특혜를 입어도 너무 특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 특혜 기간 중에 뭐냐면 바로 저러한 국가적인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치의 노림수죠. 뭐 그러나 그것을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속내를 뻔히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비를 내고 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공직 후보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영광된 권한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내가 행사하는 권한이 최종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원권 훼손과 그 자괴감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이 문제가 저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그런 당원들이 문제 질문에 봉착하지 않을까. 타산지석이라고 저희도 그걸 생각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너무 특혜를 줬고 한덕수 대행에게 당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대행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뭐 누구에 대한 평가는 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유인태 선배께서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반대로 한덕수는 정말 이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교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재에서 판결할 때 비상계엄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라는 걸로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야당과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물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느냐 안 묻느냐 이런 선거란 말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적임자인가. 그 적임자는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한덕수 후보의 정치길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후보를 정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때까지 우리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시도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또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 반드시 내가 된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당원들 걱정 안 해주셔도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원들이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이 메시아가 될 것인가, 허상이 될 것인가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